포뮬러1 드라이버가 모두 계약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디펜딩 챔피언 막스 베르스타펜부터 루키 로건 사전트까지 예외가 없는데요. 드라이버 커리어와 실력 또는 잠재력에 따라 1, 2년 정도의 단기 계약 혹은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나뉠 뿐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 소속팀과의 재계약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딱 한 명 예외인 선수가 있죠. 도련님이라고 불리는 에스더 마틴의 랜스 스트롤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아빠가 소속팀 회장님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모터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재미있는 F1 이야기 시작합니다. 렛츠 고! 랜스 스트롤은 1998년 10월 29일 생으로 만 24세입니다. 2023 시즌 F1 드라이버 라인업에서 영건으로 분류되는데요. 현재 그보다 어린 선수는 저우 가뉴, 랜도 노리스, 츠노다 유키, 로건 사전트, 오스카 피아스트리 5명밖에 없습니다. 고향은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이고 클로이 스트롤이라는 이름의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는 364명에 불과하지만 그녀가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런이라는 곡의 조회수는 15만 회를 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야기가 3,000포로 빠졌네요. 여하튼 랜스 스트롤은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아버지는 에스더 마틴 회장이자 순 자산이 5조가 넘는다고 알려진 캐나다 억만장자 사업가 로렌스 스트롤, 어머니는 벨기에 패션 디자이너 클레어 앤 스트롤입니다. TMI이긴 한데 이 둘은 이혼했고요. 현재 로렌스 스트롤 회장은 라켈 스트롤과 재혼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랜스 스트롤은 이러한 배경 덕분에 캐나다와 벨기에 시민권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F1에는 캐나다 국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를 포함한 프랑스어와 함께 벨기어 공용어로 쓰이는 플라망어, 그리고 이탈리아어까지 구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똑똑한데요? 스트롤은 대부분의 F1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카트를 통해 모터스포츠에 입문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10살부터 공식 경기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즌부터 여러 카트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음 해인 2009년에는 올해의 카트 드라이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죠. 이후 2013년까지 카트 클래스에서 활약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스트롤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 소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이탈리안 F4 챔피언십에 참가해 시즌 챔피언에 올랐고 도요타 레이싱 시리즈에서도 챔피언 타이틀을 따냅니다. 또 F3 유럽 챔피언십도 맛보게 되고요. 이후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양분으로 삼아 다음 해인 2016년에는 F3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윌리엄스에 입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페라리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1977년 월드 챔피언에 오른 자크 빌르너브 이후 캐나다인으로는 처음으로 F1 무대를 밟게 된 스트롤. 당시 그는 만 18세로 굉장히 어렸는데요. 이후 막스 베르스타펜에 의해 깨진 기록이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F1 데뷔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F1에 데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윌리엄스에 8천만 달러를 지불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아들을 위해 시트를 산 것이었습니다. 스트롤은 시즌 초반부에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데뷔 전인 호주 그랑프리와 이어진 중국 그랑프리, 그리고 바레인 그랑프리까지 3연속으로 리타이어했거든요. 하지만 8라운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F1 커리어 첫 포디움을 달성하게 되거든요.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랜스 스트롤은 운이 조금만 더 따랐더라면 발테리 보타스보다 조금 더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2위를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2등한 것도 아닌데 괜히 아쉽죠? 이후 스트롤은 2018 시즌까지 윌리엄스 소속으로 경기에 나서다가 2019 시즌부터는 레이싱 포인트의 유니폼을 입고 챔피언십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레이싱 포인트의 전신인 포스 인디아를 로렌스 스트롤 회장이 사버렸거든요.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렌스 스트롤 회장은 9천만 파운드의 인수금과 더불어 포스 인디아의 부채 1,500만 파운드도 해결해줬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합치면 하나로 약 1,724억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레이싱 포인트에서 2019 시즌을 맞은 스트롤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2020 시즌에는 8라운드 이탈리아 그랑프리와 16라운드 사키르 그랑프리에서 3위에 오르는가 하면 14라운드 터키 그랑프리에서는 통산 첫 폴 포지션도 기록하는 등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21 시즌부터는 에스턴 마틴 소속으로 경기에 나서게 되죠. 레이싱 포인트는 2021 시즌부터 에스턴 마틴으로 팀 이름이 변경됩니다. 로렌스 스트롤 회장이 에스턴 마틴의 지분 16.7%를 매입하면서 진행시킨 결과물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도련님 월드 챔피언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로렌스 스트롤 회장이 아들이 월드 챔피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명 1타 강사를 고용했거든요. 첫 번째 과외 선생님은 2010 시즌부터 2013 시즌까지 4번 연속으로 월드 챔피언에 오른 세바스티안 베텔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텔이 2022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자 또 다른 전직 월드 챔피언 드라이버 페르난도 알론소를 데려왔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특급 과외를 받는 것 치고는 성적이 많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스트롤이 월드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랑프리 우승을 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지만요. 올 시즌 시작부터 엉망진창이었던 스트롤인데요.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전거 사고로 손목 골절을 당하는 불운을 겪은 여파인지 도무지 폼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마친 현재 170포인트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4위를 달리고 있는 알론소보다 한참 뒤떨어진 9위에 불과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스턴 마틴의 레이스카도 전반기와 달리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최근에는 스트롤이 테니스 선수로 전직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이 루머는 루머로 끝났습니다. 스트롤이 직접 아직은 조코비치나 알카라즈를 상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레이스를 하고 싶고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거든요. 지금까지 F1계의 도련님 랜스 스트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아는 정보가 있으면 또 공유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